인터뷰, 오늘은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에게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 과제의 중심, 핵심은 노동개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새누리당 노동특위위원장을 또 맡으셨습니다. 예. 상당히 좀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대통령의 그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예. 문제는 왜 지금 노동개혁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반 실업의 3배가 넘으니까요. 또 대학 졸업한 학생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시장에는 여러 시장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노동 시장입니다. 노동 시장을 더 안정되게 하고 유연하게 하고 또 희망이 있도록 또 노사정 특히 이제 노동자와 이제 노동조합하고 사용자들이 이제 대립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 협력하는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투자도 활성화되고 기존 기업들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이 불경기도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체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일을 좀 해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노동단체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위원회가 파트너십, 동반자 정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타협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1년 가까이 이제 개혁 과제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몇 가지 쟁점 때문에 한국노총이 이제 결렬 선언하고 나가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노사정위원회 재개하고 거기서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또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지만 이제 새롭게 노사정위원회 참여해서 저는 이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 노동단체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모든 분위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이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금 피크제 도입은 지금 이제 아주 너무 시급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들 청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한 55세 전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근무 기간이 길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해야만 기업들이 임금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일자리, 청년 고용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청년 실업이 악화된 청년 실업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안 하면 청년 실업은 더 큰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시급한 과제고요. 청년 실업 문제는 그 밖에 다른 산업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과제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청년층 일자리에 생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이런 맞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중장년층의 임금이 깎이면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을 때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장년층 기성세대의 아들, 딸이 청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년이 의무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이 아주 딱딱한 연공급 체제이기 때문에 임금 체제가 이것을 이제 유연하게 임금 피크제로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그 지금 우리 현재 노동자들 기성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노동 문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생각만큼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올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이
개혁 과제들은 대부분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이제 이 개혁을 표류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루빨리 노동시장의 안정성, 유연성을 확대해가지고 한국 노동시장을 믿고 국내 자본이든 외국 자본이든 신규 투자도 하고 기존 기업들도 또 새로운 투자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당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제 근로 시간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완충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노동 시장 개혁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내년부터는 총선 분위기 아닙니까? 총선 끝나면 또 이제 대선 분위기로 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19대 국회가 현재 떠올라 있는 노동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될 아주 절대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반드시 개혁 과제 마무리해야 되고 노사정은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최근 롯데 사태 때문에 재벌 개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벌 개혁은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뭐 저는 재벌의 지배 구조, 또 세습 경영, 또 재벌 일가들의 그 문어발식 그 서민들 경제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 이런 거는 뭐 그동안 꾸준히 이제 대처를 해왔고요. 지금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뭐 이번 롯데 재벌 그 내부의 그 아주 그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공감하고 계실 거고요. 또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시장에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가 넘습니다. 그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기업에만 몰려가서 일자리를 찾으려 하고 중소기업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이런 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격차를 만들어 온 것에 재벌들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다.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개혁 과제고.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여기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벌 개혁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제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리해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현장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